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10월 10일 보강을 대신하는 영상입니다. 이번에 학습할 패턴은 생성 패턴 중 하나인 싱글턴 패턴이고, 전략, 관찰자, 장식, 팩토리 메소드, 추상 팩토리에 이어 6번째 살펴보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싱글턴 패턴은 클래스가 오직 하나의 객체만 생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며 이 객체에 대한 광역적 접근 방법을 제공해주는 패턴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자바를 이용한 싱글턴 구현 방법 및 문제점들,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설명해 드립니다. 또 C++와 파이썬에서 싱글턴 패턴을 구현하는 방법도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궁금한 것은 왜 객체를 하나만 생성해야 될까? 보통은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면 그 클래스의 객체를 원하는 만큼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또 여러 개를 생성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싱글턴 패턴은 오직 하나만 생성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효율성입니다. 객체를 불필요하게 여러 개를 생성하면 공간도 낭비가 되고 비용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하나만 가지고 모두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하면 굳이 여러 개를 생성할 필요가 없고, 그 여러 개의 생성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싱글턴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실제 논리적으로 그 객체는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 개가 존재할 경우에는 오동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각각 객체들이 따로 다른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동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논리적으로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싱글턴 패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싱글턴 패턴을 만들게 되면 이 싱글턴 패턴은 광역적으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전역 변수와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전역 변수는 어느 함수에서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싱글턴 패턴도 그런 형태로 어디서든지 클래스 이름과 스태틱 메소드를 통해서 어떤 클래스의 어떤 메소드에서도 충분히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싱글턴 패턴은 좋은 패턴이 아니라 나쁜 패턴이라고,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관찰자 패턴과 관련된 실습을 할 때 싱글턴 패턴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챗 서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챗 서버를 싱글턴 패턴을 구현하고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챗 서버, get 서버를 이용해 가지고 그 서버 객체를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싱글턴 패턴을 또 적용하지 않고도 개발자가 이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만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싱글턴을 보장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광역적 접근하는 방법은 패턴을 통해서 제공이 되지 않으며, 또 이 클래스의 객체를 오직 하나만 생성해야 되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실수로
또 여러 개가 생성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바를 기준으로 먼저 싱글턴 패턴을 적용하는, 클래스의 싱글턴 패턴을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싱글턴 패턴은 클래스의 객체를 오직 하나만 생성해 주도록 해주는 패턴인데, 이 객체를 그럼 언제 생성하냐?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생성하냐? 아니면 필요한 시점이 돼서 생성하냐?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싱글턴 패턴은 lazy instantiation 이라고 해서 필요한 시점에 이제 생성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언제 생성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실제 어떻게 하나만 생성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바에서는 객체를 생성할 때 일반적으로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게 되겠고, 이 new는 생성자를 p 연산자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생성자들은 public method입니다. 클래스 밖에서 누구든지 필요하면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객체를 하나만 생성하기 위해서는 생성자를 public으로 만들어 놓으면 불가능합니다. 밖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객체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생성자를 우선 private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private으로 바꿔줘야지만 밖에서 생성을 못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private으로. 이렇게 생성자를 private으로 접근 권한을 private으로 바꾸게 되면 밖에서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생성할 수 있냐? 클래스 내에서만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내에서 이 싱글턴에 해당되는 객체를 생성하고 이것을 밖에서 필요할 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코드처럼 싱글턴 객체를 나타내는 변수를 멤버 변수로 클래스에 정의하는데, 얘는 객체 멤버 변수는 아니죠. 따라서 스태틱한 멤버 변수로 유일한 싱글턴 객체를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이 객체를 언제 생성하냐면 get instance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 객체가 필요할 때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get instance를 호출하게 되면은 그 싱글턴 객체가 아직 생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 생성이 안 됐으면 생성을 하고, 생성이 됐으면 그 생성되어서 유지하고 있는 객체를 반환해 주면 됩니다. 이것이 싱글턴 패턴입니다. 대단히 심플하죠. 그러면 이렇게 모두 싱글턴 패턴을 구현하게 되면은 별로 더 이상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싱글턴 패턴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Head First Design 패턴에 나오는 예제인데, 뭐 이게 좋은 예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초콜릿 공장이 있고 초콜릿을 녹이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일러는 하나만, 논리적으로 하나만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싱글턴 패턴을 이 클래스에 적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싱글턴 객체를 나타내 그 객체를 스태틱 멤버 변수로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생성자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생성자가 여러 개 있으면 그것들을 모두 private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싱글턴 패턴은 어차피 객체를 한 번만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드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그 싱글턴이라고 해서 생성자가 꼭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생성할 시점에 그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생성자 중에 하나를 써서 생성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도 모든 생성자를 다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줘야 싱글턴이 보장이 됩니다. 밖에서 객체를 마음대로 생성할 수 없도록 막아야지만 싱글턴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싱글턴 객체를 광역적으로 어디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 스태틱 메소드로 그 접근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줘야 되겠고, 레이지 인스텐시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유니크가 널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아직 생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살펴보고, 생성이 안 됐으면 생성을 해주고, 생성이 돼 있으면 그 객체를 반환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싱글턴 패턴입니다. 그래서 싱글턴 패턴은 싱글턴 클래스의 스태틱 멤버 변수로 싱글턴 객체를 유지하고 이 싱글턴 객체를 접근해주는 스태틱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스태틱 메소드에서는 싱글턴 객체를 처음 이 get instance를 호출했을 때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싱글턴 패턴은 의외로 되게 단순한 패턴일 수 있습니다.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런 단순한 패턴도 다중 스레드 환경이 되면은 여러 가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렇게 구현할 경우, 우리 앞서 방법대로 구현할 경우 싱글턴이 보장이 되지 않고 객체가 여러 개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스레드가 두 개가 동시에 get instance를 비슷한 시점에서 호출했어요. 그런데 아직 객체가 생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스레드들은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중단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링에 따라서는 둘 다 여기까지만 하고 중단이 된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스레드들이 다시 자기 차례가 돼서 CPU에서 실행이 되게 되면 둘 다 이전까지는 유니크가 널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초콜릿 보일러를 다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싱글턴이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멀티스레드,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도 그 싱글턴이 보장되도록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지 좀 자바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기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get instance를 동기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get instance를 우리가 여기에 synchronize로 수식하게 되면은 이 메소드는 오직 하나의 스레드가 한순간에 한 번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스레드가 이 메소드를 실행하고 있으면 다른 스레드는 이 메소드를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먼저 사용하고 있는 스레드가 이 메소드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다른 스레드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더라도 실행할 수가 없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는 스태틱 메소드이기 때문에
동기화의 단위는 클래스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동기화를 하고자, 이 멀티스레딩 환경에서 동기화를 하고자 어떤 일반 메소드를 싱크로나이즈로 수식하게 되면 이거는 그 객체에 대해서만 동기화되는 거예요. 단위가 객체 단위입니다. 그래서 동일 객체가 동일 메소드를 동시에 여러 번 수행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객체들은 자신의 메소드를 또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객체 단위의 동기와 클래스 단위의 동기와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나중에 다중스레드 프로그램 할 때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복잡한 얘기는 조금 지금은 뒤로 밀어놓고 여기서는 클래스 단위로 그리고 이 스태틱 메소드이기 때문에 밖에서 누가 호출하든 동기화를 해줍니다. 동시에 실행을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싱크로나이즈 방법을 쓰는 거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잠금 기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체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이런 어떤 락을 걸어놓고 그 락이 해제될 때까지 이 메소드를 실행할 수 없고 기다리게 되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동기화는 언제 필요하냐면 항상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만 필요하냐면은 처음 최초의 그 싱글턴 객체를 생성할 때만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굳이 동기화를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고 더 이상 그 객체를 추가적으로 생성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니크가 이제 널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동기화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성하고 나서 어디서든지 get instance 불러도 기다릴 이유가 없는데 기다리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더블 체크 락킹이라는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체크 락킹이라는 기법을 쓰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되는 변수, 접근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변수를 볼레탈로 수식해 줍니다. 요게 첫 번째예요. 이렇게 수식을 하게 되면은 이 멤버 변수는 캐시에 자신의 그 스레드의 캐시에 이 변수 값을 별도 유지하지 않고 항상 필요할 때 메모리에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볼레탈을 써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메소드 단위로 클래스 단위로 락킹하는 거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요 부분이 접근될 때만 싱크로나이즈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클래스를 주어서 클래스 단위에 락킹을 하게 됩니다. 객체 단위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는 락킹이 언제만 이루어지냐면은 최초로 객체를 생성할 때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객체를 최초로 생성할 때만 이루어지게 되겠고 여기에도 보면 두 번 더 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중단되어 있는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유니크를 널로 체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로 가져갈 수 있는데 위로 가져가면은 이거는 아까 메소드 자체를 싱크로나이즈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체 메소드를 동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메소드에 필요한 그 부분만 락킹하는 방법을 써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번거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싱크로나이즈, 이 동기화 기능, 락킹하는 기능을 쓰지 않고 다중스레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고민해 보면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lazy instantiation 하지 않고 eager instantiation 하는 겁니다. 아예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만들어 버리는 거고, 더 정확하게는 이 클래스가 로딩 될 때 만들어 버리게, 무조건 get instance를 호출할 때가 아니라 초콜릿 보일러라는 클래스가 자바 JVM에서 메모리에 로드 될 때, 그때 객체를 무조건 생성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성은 JVM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동기화가 됩니다. 동시에 여러 개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미묘한 것이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eager instantiation 하게 되면은 동기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eager instantiation을 하게 되면은 final로 할 수가 있고요. final로 수식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여기서 생성자가 아니라 static 변수는 static 변수이니까 명백한 초기화를 할 수 있는데, 명백한 초기화를 할 수 있지만 얘는 여기서 이제 생성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몸체에서 생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파이널로 수식을 해줄 수 없는데, 이제는 명백한 초기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널로 수식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get instance를 메소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얘를 프라이빗이 아니라 퍼블릭으로 만들어서 그냥 초콜릿 보일러 점 유니크를 통해 가지고 유일 객체를 접근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et instance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방법이 오히려 더 초기에는 많이 쓰여졌는데, 내부 클래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부 클래스. 내부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로드 될 때 그 내부 클래스의 멤버 변수들이 자동으로 초기화 될 것이고, 그 클래스가 로드 되면서 초기화되는 변수들은 그 싱글턴, 그러니까 멀티스레딩에서 문제가 없도록 보장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 보일러 홀더라는 클래스가 언제 로딩이 되냐면은 요 get instance가 사용될 때 필요하니까 그때 로딩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lazy instantiation도 되고, 그리고 그 싱글턴도 보장이 되면서 멀티스레딩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요 유일한 그 싱글턴을 초콜릿 보일러의 스태틱 멤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부 클래스 하나 만들고 거기서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요 애를 반환하도록 해가지고 코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lazy instantiation도 되고 멀티스레딩에서도 문제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초기 자바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중 스레드가 문제가 안 되는 버전이 필요했을 때 방법 4를 가장 많이 썼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방법 4를 쓰는 게 아니라 열거형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열거형도 레이지 인스텐션을 해주고 다중 스레드에서도 문제가 없고, 또 더 나아가서 리프렉션을 이용해서도 그 싱글턴이 위배되게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대신에 열거형으로 내가 만들려는 걸 정해야 된다는 게 조금 싫고 불편할 수는 있지만, 싱글턴을 만들고 싱글턴에 필요한 다중 스레드 기능이나 레이즈 인스테이션 기능을 쉽게 얻는 방법으로는 자바에서는 열거형을 이용해서 그 싱글턴을 정의하는 방법이 가장 실제로 최근에는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싱글턴을 우리가 클래스에 적용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 거는, 내가 사용하는 환경이 멀티스레드 환경이냐. 멀티스레드 환경이면은 앞에 봤던 기법들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멀티스레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싱글턴이 보장되도록 싱글턴 클래스를 적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자바에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클론 문제입니다. 클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바에서 클론은 오브젝트 클래스에 정의가 되어 있고 프로텍티드 메소드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어떤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얘는 부모를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클래스의 부모는 오브젝트가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가 되기 때문에 클론 메소드를 물려받아요. 물려받지만 프로텍티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프로텍티드는 자바랭에 있는 패키지의 프로텍티드이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는 이 클론 메소드, 물려받은 그 객체의 클론 메소드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싱글턴 클래스를 만들 때에는 절대 클론을 넣어주면 안 돼요. 클론을 넣어주면은 이거는 싱글턴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싱글턴을 만들면서 이 싱글턴이 오브젝트를 상속받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싱글턴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뭘 갖고 있냐면 클론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퍼블릭으로 클론 메소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싱글턴은 클론을 갖고 있게 되는 거고, 클론을 갖고 있으면은 더 이상 싱글턴이 보장이 안 되겠죠. 클론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 싱글턴을 만들려고 하는데 부모를 상속받아야 되겠고, 어떤 다른 오브젝트가 아닌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되겠고, 그 클래스가 클론 메소드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클론을 재정의해서 클론 예외를 발생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경우에도 패런트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이런 통해서 클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패런트가 클론을 만들었는데 클론 익셉션을 발생할 수 없도록, 발생이 가능하지 않도록 막아버렸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상속받아서는 클론을 그러니까 싱글턴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arent with clone은 throws clone not exception을 공표하는 그런 클론을 갖고 있는 애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싱글턴은 클론 호출하면 예외가 발생하도록 해서 싱글턴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들이 있나? 자바의 경우에 첫 번째로는 뭐 크게 생각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떤 환경에서는 클래스 로더, 그러니까 JVMS는 이제 그 실행할 때 클래스 파일들을 로드해 가지고 실행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때 막 클래스 로더를 어떻게 구성해서 우리가 쓰냐에 따라서 한 클래스가
한 번만 그 메모리에 로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로드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싱글턴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특수한 환경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자바를 실행하는 환경에서는 JVM은 클래스를 한 번만 로드해서 씁니다. 필요한 시점에 로드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좀 다른 특수한 환경에서 어떤 사용하는 어떤 형태에 따라서는 클래스가 여러 번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한 클래스가 여러 번 메모리로 로드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싱글턴이 어떻게 구현에 따라서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serializable 문제는 우리가 싱글턴으로 만들어 쓰고 있는데 이 싱글턴 객체를 프로그램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파일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불러와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파일로부터 여러 번 그 객체를 불러서 파일에서 여러 번 객체를 불러가지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싱글턴을 파일에 저장해야 되는 응용인지 생각해보고 그런 응용에서는 이 파일에 저장하고 다시 불러오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 번 불러올 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서 그런 환경에서도 싱글턴이 보장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싱글턴을 읽는 그 어떤 로드하는 거는 그 다시 재정해 줘야 되겠죠. 일반적인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가지고 로드하게끔 메모리에 있는 걸 읽어가지고 객체를 만들게끔 하면 한 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만들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바의 리플렉션 동적 언어이고 리플렉션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그 리플렉션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프라이빗 생성자의 접근 권한을 해제시켜 버리고 싱글턴 객체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못하게끔 싱글턴 패턴을 만들어야 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면 하세요. 내버려 두면 되는 거지. 그거를 뭐 우리가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응용을 만들어서 요 개발자가 얘를 싱글턴으로 만들었는데 해코지 하려고 그걸 리플렉션 라이브러리에 써서 하나를 더 만들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걱정이 된다면은 이제 이 놈을 이용해서 자바에그 만들면은 리플렉션을 이용하더라도 열거형 상수를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또 열거형 사용하면 이 문제도 다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퍼블릭 생성자를 이용하지 않고 싱글턴 만들 때 자바에서 프라이빗 생성자를 만드는데 이제 프라이빗으로 만들지 않고 퍼블릭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예외를 발생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혹시 그 주변 코드에서 얘가 싱글턴인지 모르고 생성하는 그런 문제, 그런 코드들을 발견하기 위한 어떤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법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자, 싱글턴에 대해서 좀 더 교재에 나오는 질문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싱글턴 클래스를 상속할 수 있나? 자바의 경우에는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왜? 싱글턴 클래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하게 되면은 생성자가 프라이빗이고 생성자가 프라이빗이면 자식 객체가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를 상속할 수 없습니다. 자식 클래스 생성자에서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는데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프라이빗이면 호출이 안 돼요. 따라서 생성자가 프라이빗이면 안 됩니다. 생성자가 프라이빗이면 싱글턴이 그걸 상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를 퍼블릭 또는 프로텍티드 바꿔서 싱글턴 클래스를 상속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러면 자바에서는 싱글턴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퍼블릭 프로텍티드면 이제 프로텍티드의 경우에는 C++와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패키지에 있는 다른 클래스에서는 해당 클래스의 객체를 얼마든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래스를 싱글턴으로 만들면 이 클래스는 상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파이널 클래스가 보통 되는 거죠. 그래서 싱글턴 클래스는 파이널 클래스로 수식해 줄 수도 있습니다. 명백한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프라이빗이니까 어차피 안 되고요. 하면은 문법 오류 발생합니다. 그런데 C++의 경우에는 또 갱어포 책에 보면은 싱글턴 클래스를 프로텍티드로 만든 다음에 밑에서 그걸 상속을 하게 되겠고, 상속을 해서 또 상속된 클래스들도 싱글턴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바나 이런 데서는 그런 기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갱어포 책에서는 서브 클래싱 할 수 있는 게 싱글턴 패턴의 장점 중 하나라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다른 언어에서는 적용이 가능한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아까 그 클론 문제에서 살펴봤지만 일반 클래스를 상속받아 가지고 그 자식 클래스를 싱글턴으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한데, 자바에서도 당연히 가능한데, 부모를 싱글턴으로 만들어 놓고 자식들을 또 상속해서 뭔가 확장해서 사용하는 형태는 이제 자바의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 싱글턴 패턴을 되게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광역 변수 개념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메소드에서든지 어떤 클래스의 어떤 메소드이든지 클래스의 이 싱글턴 클래스의 스태틱 메소드를 통해서 이 싱글턴 객체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곳에서 한 객체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디버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반대 논리이고요. 또 하나의 반대 논리는 어떻게 하나만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필요하게 되면은 이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고는 그거를 이제 여러 개를 생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지적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싱글턴으로 모델링하면은 테스트할 때 되게 번거롭습니다. 오직 객체를 하나만 생성해서 테스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테스트하는 게 어렵습니다. 동일 종류의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해서 막 이것저것 테스트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클래스의 객체들은 싱글턴을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만 생성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테스트를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싱글턴 패턴의 적용 예를 좀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패턴들 중에
싱글턴 패턴으로 싱글턴 패턴을 같이 적용하는 패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략 패턴에서 전략 객체들은 여러 개를 만들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효율성을 위해서 싱글턴 패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리를 100마리 만들었어요. 100개. 오리 객체를 100개 만들었으면 fly with wings도 객체도 10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얘를 싱글턴으로 만들면 오리 객체는 100개이지만 fly with wings라는 전략 객체는 하나만 만들어서 모두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factory method 패턴에서도 abstract factory 패턴이거나 factory method 패턴, abstract factory 패턴에서도 이 concrete factory들은 보통 여러 개를 만들 이유가 논리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만들어서 쓰기 위해서 싱글턴 패턴을 많이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게임을 만들거나 게임에서 어떤 플레이 객체인데 1대1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사용자, 그러니까 1인 게임이죠. 그 멀티플레이어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면 플레이어 객체는 여러 개를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만 필요할 경우에는 여러 개를 생성 못하게 싱글턴 패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싱글턴 패턴은 아닌데 싱글턴 패턴의 응용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개념을 오브젝트 풀 패턴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오브젝트 풀 패턴을 찾아보면 요 개념 말고 또 다른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뭐냐면은 클래스의 객체는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는데 특정 상태를 가진 객체는 하나만 생성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자바에서는 불변 객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불변 객체가 되면은 똑같은 상태의 객체를 여러 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하나만 만들어서 늘 사용하게끔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간도 절약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테저 객체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너스 127에서 128까지인가요? 여기까지의 256개의 정수 값들은 이게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자바에서는 이게 맞을 거예요. 자바에서는 마이너스 127에서 128까지 요 값들은 미리 다 만들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integer value of 1을 달라고 그랬으면 매번 정수 1을 유지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객체를 줍니다. 그래서 특정 상태 객체를 미리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상태의 객체를 요구할 때 그 객체를 줘서 쓰게 하는 거예요. 자바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도 마이너스 5부터 256까지의 정수는 미리 생성해서 제공합니다. 파이썬도 모든 객체들이 오브젝트이고 원시 타입들도 오브젝트이고, 얘네들을 원시 타입을 처리할 때도 참조 타입을 이용해서 처리하는데, 이 경우에 우리가 n equal 10 하면 이 10이라고 하는 정수 객체를 새롭게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객체를 사용하게끔 합니다.